엄마.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세요? 지호. 내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가 완전한 가족을 갖기를 바랄 뿐이다. 완전히? 엄마가 그걸 완성이라고 부르니? 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닌 남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평생을 살았어요. 엄마,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난 이해 못해. 지호야.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친자식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 거짓말에 살게 내버려 두니? 엄마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울까? 아니면 엄마 자신이 두려울까? 널 잃을까 봐 두려워서. 엄마는 이제 진짜 돌아가셨어. 여러 해 동안 비밀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버릴 수 없는 짐이 될 정도로? 저는 73세의 산이라고 하며 평생을 끝까지 가지고 갈 만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나의 모든 계획을 깨뜨렸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는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뒤집었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가족의 치유와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가족이 결코 완벽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소중하게 만든다. 저는 올해 73세인 3위입니다. 젊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들로 가득했던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남편은 5년 전에 새삼을 떠났고 나 혼자 추억으로 친구를 선출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자랐고 각자 먼 도시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집은 이제 나 혼자 남았고 하루하루 계속된 고요함만 남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깊이 잠들지 않은 밤들이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을 때 깨어나기 때문이다. 나는 뒷마당으로 나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인 정원의 채소밭을 바라보았다. 브로콜리, 대파, 토마토 몇 덩이가 있는 이 작은 정원은 외로운 날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의 풀을 뜯고 한 다물의 물을 조심스럽게 뿌리곤 했습니다. 마치 제 삶을 돌보는 것처럼요. 그 후 저는 작은 부엌으로 돌아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일이었죠. 케이크 조각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과 인내로 가득 찬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케이크를 만들 때마다 남편이 차를 끓이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그 질문들은 기억 속에서만 메아리 친다. 매일 아침 시장에 땅을 팔러 가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작은 기쁨 중 하나이다. 그곳에서 나는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만나 자녀와 지난 몇 달 동안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하지만 그 대화들조차도 내가 조용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연약한 햇빛이 서서히 내려가는 오후가 가장 외로운 때다.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마을로 통하는 작은 길을 내다보곤 했다. 가끔 저는 남편이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웃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를 다시 끌고 왔다. 뒷마당은 여전히 조용하고 바람소리만 오래된 나무 사이로 흘러갔다. 바람을 휩쓸려간 마른 잎사귀와 같은 아름다운 추억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동시에 남는다. 저녁이 되자 집은 추워졌다. 나는 종종 오래된 영화를 앉아서 보는데 그것은 단지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빈 공간을 채우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때때로 나는 캐비닛을 열고 남편이 남긴 물건을 들여다봅니다. 그가 입었던 코트, 그가 정원에 갈 때 자주 착용하는 오래된 모자. 나는 감히 빨거나 치울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기억이 시들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긴 밤, 나는 광활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듯이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영원히 내 자신의 외로움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 깊이 현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혼자라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언젠가 제 아이들이 돌아와서 이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한 저승에서 남편이 제가 그 삶이 아무리 조용해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소를 짓고 지켜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 지호와 미연은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나의 큰아들 지호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다. 자녀의 삶은 항상 계약, 회의 및 장기간의 출장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전화는 종종 짧고 사교적인 질문이나 때로는 재정적인 도움에 초점을 둡니다. 나는 내 아이가 바쁘고 가족이 따로 있고 공유할 수 없는 부담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다른 이유 없이 제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기를 바랍니다. 막내딸 미연이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며 아이들의 웃음을 가지고 집의 우울한 분위기를 없애준다. 하지만 그 방문은 보통 오래 가지 않는다. 아이는 일이 바쁘고 자신의 삶이 바쁘고 대부분의 방문은 아이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다. 손주들을 사랑하면서도 문이 닫힐 때마다 미연과 손주들의 발자국 소리가 뒤끝에서 조금씩 잦아질 때마다 집이 낯익은 허전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제 아이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대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슬픈 감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아이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이 피곤할 때 다시 찾아오는 장소가 될 만큼 좋지 않았을까? 밤이면 작은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 지호랑 미연이 어렸을 때 옛날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집은 항상 웃음과 발소리가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남편과 함께 식탁에 모여 아이들이 내가 만든 떡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을 지켜봤던 때가 그립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시간이 흘렀고 내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틈을 남겨주었다. 가끔 저는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호에게 보낼 채소밭을 몇 개 심거나 미연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거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났다는 것을 달력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나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고 단지 아무리 외롭더라도 여전히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언젠가 지호가 제 곁에 앉아 아이들을 바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 미연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들르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추억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손자들은 자라면서 제가 그들에게 주는 사랑을 이해하고 하몬기에 기쁨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이 작은 집에 한번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고 단지 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지호가 불쑥 찾아왔다. 나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이번에는 아들이 옛날처럼 나에게 안부를 전하러 오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이가 말을 할 때 금방 사라지며 목소리가 무겁고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압박감 때문이다. 엄마, 저 좀 도와줘요. 라고 지호가 시작하자 그제서야 직설적으로 말했다. 저는 제가 제 아버지와 제가 평생을 건축에 바쳤던 가족 땅을 팔아서 제가 진 큰 빚을 갚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집, 정원, 그리고 이 땅은 제 남편이 죽은 후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기억과 이야기를 간직할 장소이다. 한때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지호와 미연이 자라 결혼 생활을 시작한 곳이다. 이 땅을 파는 것은 제 영혼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호는 계속해서 아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핑계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의 어려움,
쌓인 부채, 그리고 제가 가정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압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절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엄마, 이 땅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엄마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경력을 살리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해. 라고 지호는 내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점점 심술궂게 말했다. 사랑했던 아들이 사랑과 희생을 다해 키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나는 내 앞에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동정심을 잃을 정도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지호를 바라보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은 재산난이 아니야, 지호. 이곳은 아버지와 아들이 땀을 많이 흘린 곳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곳이다. 엄마는 그것을 탈 수 없어. 너를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야. 나의 거절은 지호를 폭발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나를 생각하지 않니? 엄마는 나와 너의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니? 언제부터 그렇게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아이가 방금 한 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꾸지람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로서 저는 제 일생을 아이들을 위해 걱정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호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자 눈빛이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혼자 남겨져도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라고 내가 말하고는 재빨리 문으로 걸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 혼자 앉아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거기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뒤섞인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다는 것만 알았다. 저는 화가 났지만 지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제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삶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슬프지만 그 슬픔은 원망 때문이 아니라 나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 단지 질이나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서 뒷동산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곳은 양배추 밭이 여전히 해질녘에 푸르른 곳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른 땅을 바라보며 추억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지호를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이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요구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곁에 앉아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요. 나는 항상 내 아이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기다릴 것이다. 사랑은 보답받을 필요가 없고 단지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낡은 집을 청소하고 벽장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다. 그것은 제 남편이 꼭 필요할 때만 열린다고 말했던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나무 상자입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사진들, 몇 개의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깔끔하게 접혀진 편지들, 종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친숙한 필체를 깨닫고 편지를 들고 손을 가볍게 떨었다. 나는 열었고 호기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편지를 바로잡는 글로 쓴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그의 고백이다. 상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내 옆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 편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오랫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지호가 제 친아들이 아닌 거 알아요?
저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눈빛, 너의 마음의 걱정, 모두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오기 전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너는 정말 고통스러웠어. 나도 알아. 나는 이 결혼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지호도 내 친자식처럼 사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일부이고 내 마음을 다하는 여자에 피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결코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울 뿐이고 나와 함께 항상 자랑스러운 가족을 만들어줘서. 지호씨, 저한테는 항상 우리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은 내 인생을 이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처음 아이를 품에 안은 날부터 사랑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산이야, 언젠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내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람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저 내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나는 조용히 앉아 편지를 든 손이 조용히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글은 가슴을 관통하는 칼날처럼 아프고 위안이 넘친다.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을 택했고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와 지호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전 애인과 내가 함께 미래를 꿈꿨던 결혼 전 시간을 회상한다.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헤어져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관대한 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이 비밀을 숨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팔을 벌리고 나와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그 관용, 그 희생은 이제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고통스럽게 느끼게 한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평생을 사랑하며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아들이기도 하다. 지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가 용서했을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비롯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는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인 이 편지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나의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호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존경하는 멋진 남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망설임이나 원망 없이 내 자식처럼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것은 나의 진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실이기도 하다. 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랑과 포용력이 있다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우리 가족이 오랜 세월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에 의해 도난당했던 연결고리를 되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마음은 수백 개의 흰개미로 어지러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평생을 바친 남편에 대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없이 지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사랑했던 아들 지호는 점점 더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집안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순진한 소년이 아닙니다. 나는 성숙하고 강하지만 압박감 있고 피곤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와 저 사이에는 거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나는 지호가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 동안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여전히 나를 예전처럼 볼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어머니에게 배신감과 속은 기분이 드나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의견 차이와 비난 때문에 이 지붕을 떠났던 것처럼 영원히 나를 떠날 것인가?
저는 그날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이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지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았던 그 순수한 눈동자, 아이가 자랄 때까지 활짝 웃으며 칭찬의 종이를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 모든 기억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기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의 일부로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운명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호는 내가 낡은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 아이는 제가 남편의 편지가 담긴 상자를 보관하는 창고로 들어갔다. 아이가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엄마, 이거 뭐야? 나는 재빨리 들어가 지호가 손에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고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이가 편지를 열어 읽었다. 저는 그냥 거기 서서 제 아들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편지의 한 줄 한 줄 한 줄의 칼날 같은 글은 내가 수년 동안 지키려고 애썼던 그 연약한 평온함을 가르쳤다. 지호가 편지를 접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돌았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러면 이게 엄마가 평생 나한테 숨긴 비밀이구나? 엄마는 내가 이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목소리는 실망과 비난이 섞인 물렸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대답할 때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야,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단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나는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내 설명을 듣지 않았다. 나는 다가가서 쓴소리로 가득 찼다. 엄마는 내가 진실을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거짓말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나요? 내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아이가 떠났다. 문이 쾅 닫히고 소리가 텅 빈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거기에 서서 마음을 졸이며 말을 할 수 없었다. 시간 때문에 주름이 진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무거운 느낌이 내 영혼을 감쌌다. 나는 지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실이 아이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이의 믿음을 배신한 것처럼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켜 왔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우리 가족이 완전한 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저는 제 침묵이 제 아들과 저를 갈라놓는 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전화도 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집이 허전해졌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제 빈 의자를 보며 어렸을 때 제가 집으로 달려가 엄마 라고 부르던 시절을 환한 미소로 기억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더 일찍 말하고 아이와 함께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던 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지호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것만 알아요. 아이가 화를 내도, 아이가 나무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든 그르든 아이에 대한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항상 바란다. 운명은 나에게 이 사실을 직시하게 했고 이제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언젠가 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다시 앉을 수 있게, 제가 선용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이 용서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특히 우리 사이의 침묵이 점점 더 길고 깊어질 때 기다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호가 진실을 알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내딸 미연도 이야기를 발견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호 씨 자신에게서 온 것인지도 모르지만 미연이 저를 보러 왔을 때 아이의 눈빛은 실망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미연은 평소 상냥한 모습과는 달리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책상 위에 놓인 손은 부드럽게 조였다. 나는 주저하며 지하 파도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얘야? 나는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물었다. 아버지 편지에 대해 알아요. 라고 미연은 조금도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호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 엄마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숨겼어. 나는 조용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미연아, 엄마가 그럴 이유가 있어. 엄마는 그냥 지호와 이 가족 모두를 보호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근데 미연이는 제가 다 말하게 놔두지 않아요. 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쳤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셨다. 저랑 지호 형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 안 해? 아들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비난과 같아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모두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내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이 저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려고 애썼다. 나는 내가 아이들을 숨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단지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한 가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의 아버지. 그는 지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어머니는 이 사실이 지호를 다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고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실이 숨기면 우리에게 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 이제 지호 형과 자식 모두 수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아온 것처럼 느낀다. 저는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꼈어요. 엄마. 나는 내 딸을 보고 마음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 눈빛의 실망을 지우고 나의 침묵이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장 너희들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연은 일어서서 한참 전에 나를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 나는 단지 침묵이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말할 필요가 있는 진실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걷고 텅 빈 집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내가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이미 취약한 가족을 더욱 깨뜨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시간과 사람만이 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아이들이 나에게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나는 그들이 나에게 온 첫날처럼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지호의 노여움 끝에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그의 편지에는 그가 죽기 전에 비밀리에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 외에도 있다. 이 기금은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 세대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주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펀드 안의 금액에 대한 정보는 지호와 미연의 귀에 빠르게 전달된다. 그들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그 돈이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다. 도박비드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지호는 이를 공지에서 벗어날 기회로 보고 있다. 아이들은 즉시 더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와서 돈에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그 돈이 결코 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끝없는 검붉은 놀이에 내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연은 그동안 돈을 쓰라고 했지만 손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였다. 내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깨졌지만 직면하는 대신 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돈을 쓰고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 다 나를 보러 왔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있고 자신이 돈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호와 미연의 말다툼이 바로 내 앞에서 벌어졌는데 점점 더 긴장되고 무거워졌다. 내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보니 나는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낀다. 그들의 이기심, 분노, 실망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결코 화목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저는 제가 개입해야 하고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호와 미연을 집으로 불러 함께 앉으라고 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온 밤을 뒤덮었지만 나는 결정했다. 너희 둘 다 자신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나는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돈은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이 가족을 위해 원하던 기회를 얻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정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돈은 두 자녀 모두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지호야,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우선 도박 중독을 끊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 해. 너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너를 돕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아들의 어깨가 가렵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제 말이 맞는 건 알지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미연으로 돌렸다. 그리고 미연아, 너는 숨는 대신 너의 결혼을 직면해야 해. 만약 그 결혼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면 저는 단호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을 현실을 피하기 위한 임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연은 나를 보고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눈빛을 했다. 제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내가 목맨 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내가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돈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의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나 있든 모든 것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말이 듣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내가 한계를 점하지 않으면 지호와 미연이 둘 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들은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 그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내 아이들의 눈에 누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봐. 제 말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호와 미연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 이 가족이 남편의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덕분에 화목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1년 후 지호는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성급하고 원망스러운 남자는 아니었다. 아이가 문을 통과하는 날 아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언뜻 놀랐다. 아이의 모습은 더 차분하고 눈빛은 더 이상 긴장감과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긴 시련을 겪은 것처럼 사색적이다.
지호가 들어와서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나는 그 행동에 진심을 느꼈고 내 마음은 갑자기 안도감과 동시에 감동으로 가득 찼다. 엄마, 죄송해요. 라고 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고 수년 동안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무엇을 하든 평생 저를 사랑하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서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흘렸다. 지호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난생 처음 봤어요. 엄마, 친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라고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아무런 연결도 느끼지 못해요.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 단지 혈육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사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 엄마야? 나는 내 아들을 안기 위해 걸어갔고 내 아들의 진짜 후회와 변화를 느꼈다. 돌아오면 충분해, 지호. 엄마는 내가 잘 살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치 꺼지는 것처럼 보였던 며칠 후에 다시 피워진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라고 말했다. 지호는 아이가 떠난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나에게 말했다. 재정적 압박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밀어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외로움이다. 마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아버지와의 만남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는 자식을 키운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준 엄마는 내가 엄마를 다치게 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야 고마운 사람이야. 지호뿐만 아니라 미연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혼 후 저는 제 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삶의 문제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더 자주 방문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평화로운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미연은 눈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가장 어려울 때 저희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랑 지호 형은 못 남겼을 것 같아. 아이의 말은 나로 하여금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나 실망 때문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생각난다. 논쟁, 비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나는 이 가족이 결코 화목함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영원히 아이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어린 시절처럼 웃고 떠드는 지호와 미연을 보며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인다. 한때 침묵과 외로움만 남았던 나의 작은 집은 이제 자녀들과 손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조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학교 이야기를 주렁주렁 들려주니 옛 지호와 미연의 모습이 다시금 눈에 띈다. 아이들과 손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했는지 남편이 생각난다. 나는 그가 어떤 곳에서 그가 기른 가족이 여전히 온전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미소를 짓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나는 오래된 상처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편이 남긴 돈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 모든 것을 극복했다. 저는 가족의 사랑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고 용서한다면 실수, 갈등, 상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서로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다. 재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느꼈다. 지호와 미연의 변화,
손주들의 만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제게는 없었던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돌아온 지호는 동네에서 떡을 파는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제가 몇 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는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 조각 한 조각의 빵은 세밀함과 사랑뿐만 아니라 제가 동네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지호는 종종 저를 도와주러 들렀고 저는 가게가 점점 더 붐비는 것을 보고 아이의 눈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미연과 조카들도 자주 방문한다. 그들이 올 때마다 나의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북적거렸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학교 이야기를 하고 미연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부엌에 앉아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마다 상처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우리의 존재와 사랑이 이 집에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남편의 유품을 보관하던 낡은 장롱 모서리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는 오래전에 보이지 않았던 익숙한 글씨체로 낡은 봉투 속에 들어있었다. 나는 편지를 열었고 모든 단어가 눈앞에 떠올랐다. 별표 상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여기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여자인 당신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압박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는 지호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은 없었다. 그에게 지호는 혈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그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보아온 것 때문에 항상 우리의 아들이었다. 나는 당신이 이 가족을 함께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내가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은 당신의 간인함과 간인함입니다. 상일 씨,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은 날들을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세상 누구보다. 별표. 편지를 손에 들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남편의 말은 내가 수년 동안 견뎌온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같다. 나는 가족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 균열, 깨질 것 같은 순간들은 우리가 지나온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것들이 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나무 상자에 넣어 방의 가장 높은 선반 위에 놓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죠.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은 더 이상 외롭고 공허한 나날의 연속이 아니다. 제게는 지호, 미연, 손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떡볶이 가게를 열면 단골 손님들의 눈빛과 아이들이 내 옆에 서 있을 때 짓는 미소와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짓는 포옹에서 기쁨을 느낀다.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완전하고 의미 있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애착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